좀 빨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냅뒀더니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진물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코 들려서 구축코가 되고 고용물이 코를 뚫고 나온 그렇게 피부까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너무 중요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조호영 원장입니다. 일단 보형물로 인한 염증, 보형물보다도 덜 흔하지만 본인 연골이나 기증력으로 인한 염증 이런 게 정말 사실 흔치 않아요. 우리가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균 감염으로 인한 어떤 염증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보형물을 쓰는 경우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로울 수는 없고, 코 성형 후에 뭔가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빨개진다든지 통증이 생겼거나 붓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물이 난다든지 좀 열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사인이 생길 시 염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한 가지만이라도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해 주신다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고, 좀 빨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냅뒀더니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술했으니까 좀 빨갛고 아플 수도 있지라고 했다가 진물이 나기 시작한다거나 그건 이제 초기에서 뭐 중기 아니면 정말 말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 대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재건축이 된 어떤 동네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 코를 누군가 수술을 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된 동네라고 코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폐균이라는 어떤 불량배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한두 명이 등장하겠죠. 이거 초기라고 하겠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먹는 항생제라든지 주사 항생제 같은 경찰관 분들 몇 분이라고 할게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제압을 하면 뭔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동네에 어떤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초기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끄는 순간부터 좀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막 세력을 넓혀가지고 막 뭐 7성파, 8성파 막 이렇게 막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처음에 그런 주사 항생제, 먹는 항생제 경찰 몇 명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는 이제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서 좀 물리적으로 좀 세척을 하거나, 예를 들어 뭐 진압대가 와서 뭐 만약에 물대포까지 쏴가면서 완전 그냥 없애버려야 컨트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더 진행이 돼서 이 동네 자체가 완전 뭐 할렘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배트맨의 고담치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막 완전 난장판이 되면 완전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중격이나 귀연골이든 늑연골이든 넣어놓은 보형물을 모든 걸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닫는 그런 물리적인 과정들이 들어가는 때까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걸 넘어섰을 시에는 약간 코 모양까지 변화가 일어나서 재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재료를 제거하고 나중에 염증이 가라앉았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뭐 구축된 코를 좀 연장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코를 뚫고 나온 그렇게 피부까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다 다른 피부로 이식을 해온다거나 그런 좀 더 복잡한 과정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염증이고, 수술한 의사가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약도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겠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수술한 병원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균들이 자라기 좋은 곳이 약간 빈 공간, 보통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주변이 방리가 되어 있고 실리콘이 정말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좀 생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뭐 체액이 고여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균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위치들이 콧대라든가 아니면 요 코 기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콧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미간이 붓는 식으로 좀 염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사실 넓어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보형물이 갑자기 이렇게 커질 리는 없잖아요. 보형물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간이 좀 붓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염증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끝이나 코 기둥의 경우에는 뭐 빨개졌다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좀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평소에는 이 부분에는 뾰루지가 우리가 잘 안 생기잖아요. 방심하고 넘어가기 되게 좋은 증상이 뾰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농성 여드름처럼 가운데 하얗고 약간 주변은 빨갛고 약간 톡 터트리면 막 피지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뾰루지가 사실은 염증인 경우가 꽤나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그냥 뾰루지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개 났다가 점점 커지네 하다가 집에서 이제 짰더니 진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있어요. 빨갰을 때 괜찮겠지 하다가 그 부분에 뾰루지가 났네? 아, 뾰루지가 나가지고 이게 좀 빨개졌었구나. 뭐 뾰루지 없어지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조금 늦어진 경우들이 가끔 있고, 별거 아닌 뾰루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병 오신 김에 소독도 해드리고 깔끔하게 성심성의껏 짜드리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염증이 막 확 퍼지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시는데 보통은 압니다. 추운데 갔다 오거나 하면 빨개질 수 있는데 그런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어제 엊그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통증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해요 라는 걸 보통은 이제 느끼시긴 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100% 염증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확인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염증이란 그 토픽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코 들려서 구축코가 되고 코끝에 이렇게 피부도 뚫리고 막 이런 뭔가 좀 자극적인 걸 보시고 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염증도 흔치 않지만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완전히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더 흔치 않고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잡아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매일매일 환자분들한테 전화를 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코끝 빨개지진 않았어요? 오늘 콧등은 안 부었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는 것보다 본인들이 매일매일 코를 보면서, 그렇다고 뭐 매일 코 너무 막 계속 보지는 마시고 이거 갖고 병원 가면 괜히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고, 예를 들어 댁이 너무 머셔서 병원에 내원하시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다든지, 조금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 주변 병원에서 주사 항생제도 맞으시고 좀 드시는 항생제도 처방을 받아서 드시다가 좀 차도가 없으면 내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뭔가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염증을 키우지 말자, 이게 오늘도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